안녕하세요. 스마트한 프로박턴들의 친구 수빈킴입니다. 드디어 발터 롱고 박사의 책 롱제비티 다이어트, 그러니까 장수 다이어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FMD, 이른바 단식 모방 식단, 단식 모방 다이어트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롱고 박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 때문에 아마 당황하거나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제 견해도 말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FMD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몸이 단식 상태에 들어간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단식 모방 식단이겠죠. 처음에는 암 환자용으로 개발됐습니다. 왜냐면은 단식을 하면은 항암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게 이미 여러 번 그런 연구로 다 입증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가 단식을 너무 오래 하면은 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건강 이런 건 유지를 시키면서 이렇게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런 FMD라는 방식이 처음에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단식의 또 다른 효과 중 하나는 체중 감소와 더불어 세포의 자가 증식 등의 여러 작용으로 인해서 건강 수치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데 또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또 먹기는 하니까 거의 이제 뭐 3마리 토끼를 다 이렇게 잡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뭐 뭔가를 먹긴 하는데 결국은 몸을 단식 상태랑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힘이 들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뭐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든지 혈압이 낮거나 또 당뇨가 있는 경우에 이런 분들은 FMD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70세 이상의 고령인 분들도 이 의사랑 상의 없이 FMD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롱고 박사는 말하고, 운동선수들도 FMD를 하는 동안에는 그런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다가 쉬시날 수도 있거든요. 또 롱고 박사는 FMD를 하는 동안에 특히 더운 날씨에서 뜨거운 물에 샤워를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러다가 이렇게 실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도 자제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FMD로 인해서 약간 뭐 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약간 이렇게 실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운전 중일 경우는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FMD를 하고 있을 때 좀 주변에 내가 어떻게 약간 좀 쓰러지거나 하더라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곁에 있어야 된다고 권해요. 그러니까 완전 솔로이신 분들은 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무섭죠? 근데 이제 무서운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번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FMD의 그 좋은 점들입니다. 세포의 자기 포식을 이제 하게 만들어가지고 줄기세포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복부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질병의 위험 요인들이 낮춰지는 효과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약간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젊어 보여진다나, 그리고 정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FMD는 그 FMD 하는 동안에는 단식에 가깝게 식단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평범한 일반식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FMD를 해보고 나면은 그 일반 식단으로 돌아갔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폭식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이든 뭐 어떤 음식이든 이런 것들을 폭식하는 그런 게 좀 더 자제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FMD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롱고 박사는 FMD를 실천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그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라고 권해요. 그 동안에는 이 일주일 전 그 준비 기간 동안에는 그 롱고 박사가 추천하는 그 장수 식단을 하라고 권합니다. 장수 식단이 뭐냐면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설명해드렸던 영상에 링크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좋은 그 야채랑 통곡물 위주로 먹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고기로 인해서 섭취하는 고기 단백질 섭취는 좀 억제를 해라. 이게 이제 주요 골자예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멀티비타민이랑 오메가3 이런 보충제도 최소 2번 정도는 섭취를 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영양제를 골라야 하는지도 또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조하세요. 보통 FMD는 5일짜리 코스인데 보통은 일요일 저녁에 시작을 해서 금요일 저녁에 끝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지 토요일 저녁에는 그냥 일반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이제 1일차입니다. 1일차에는 1100칼로리를 섭취해요. 또 1000칼로리 넘어가니까 꽤 많은 양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성인 권장 섭취량이 한 2400? 남자의 경우에 뭐 그 정도 되니까 사실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적죠. 일단 500칼로리는 이 복잡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복잡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주로 야채로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호박, 그리고 버섯. 이런 종류들의 위주로 섭취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500칼로리는 건강한 지방을 통해 섭취하는데 이게 주로 올리브오일이랑 그다음에 너트류입니다. 견과류 항상 중요해요. 그리고 멀티비타민이랑 미네랄 종합 그 영양제 하나 먹고 그 오메가3나 오메가6 영양제도 하나를 섭취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차를 하루에 최대 석 잔에서 넉 잔 정도를 마셔줍니다. 단백질도 섭취하는데 단백질 섭취량은 25g이에요. 그런데 다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 주로 견과류에서 섭취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 견과류마다 그 단백질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드셔야 되겠죠. 물은 그냥 무한정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1일차를 하고 나면은 2일차에서 5일차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800칼로리만 먹습니다. 이번에도 복잡 탄수화물이랑 그다음에 건강한 지방에서 칼로리 섭취하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뭐 토마토, 뭐 브로콜리, 뭐 당근, 호박, 버섯 같은 그런 야채로부터 400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그리고 또 견과류나 올리브오일 이런 그 좋은 지방을 또 400kcal 먹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한 알, 그리고 오메가3 영양제 한 알 이렇게를 또 먹어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차는 최대 석 잔에서 넉 잔 하루에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물은 또 언제든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아침이랑 점심 또는 저녁 그렇게 두 끼로 나눈 다음 스낵, 간식 같은 거 넣어주고 이게 지금 이렇게 먹는 방식을 롱고 박사님이 추천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개로 쪼개가지고 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범위만큼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5일 FMD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24시간은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되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몸이 이제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오기 전이니까 좀 이제 준비 기간을 두어야 돼요. 5일차가 끝나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주로 복잡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라고 합니다. 야채, 곡물, 시리얼 이런 것들 밥 먹어도 되고 파스타도 괜찮고요. 빵, 과일 이런 것들도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생선이나 고기, 포화지방 그리고 뭐 페스츄리나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의 섭취는 최대한 억제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일반식을 하셔도 됩니다. 결국 FMD도 몸을 단식 상태랑 비슷하게 몰아넣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FMD 하는 동안에 되게 몸에 이렇게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FMD를 하니까 오히려 더 에너지가 이렇게 넘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FMD를 하는 동안에 조금 약간 미세하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두통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도 한 4일차, 5일차쯤 되면은 사라지고 아니면은 이게 5일 프로그램이잖아요. 한 바퀴 이게 사이클 하나인데 한 사이클 돌고 그 다음에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사이클을 돌 때쯤이면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단식 모방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FMD를 하는 동안에 배고픔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통 4일이나 5일쯤 되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이런 단식 상태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사이클 한 번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나 세 번째 할 때는 거의 이제 해도 배고픔을 안 느끼게 된다고 해요. 아마 이거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리고 방탄커피를 마심으로써 이렇게 그 단식 상태나 이런
간헐적 단식 상태를 견디는 데 익숙한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FMD를 하는 동안에 약간 등의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다 한 다음에 다시 일반식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FMD를 얼마나, 그 주기는 얼마 정도 하면 좋냐? 이것도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비만이나 과체 중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5일짜리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좀 더 그 정상 체중이거나 건강할수록 그 빈도를 좀 더 이제 낮춰요. 그래서 뭐 체중은 정상이지만 뭐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 암 이런 좀 우려가 조금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뭐 그런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있다. 이러면 뭐 3달에 한 번, 뭐 4달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정말 완전 건강한 경우에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참고사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롱고 박사는 FMD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온전하게 FMD 효과를 누리려면은 자기가 만든 설립한 회사에서 개발한 이 프로론 FMD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를 써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걸 안 하고, 물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집에서 그냥 하면은 효과가 저하되거나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은 자기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로론의 FMD 제품이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 배송이 안 돼요. 제가 한번 그때 이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 한국에 배송은 안 되지만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배대지를 통해서 주문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보다 앞서서 그 주문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요. 그 FMD가 5일짜리잖아요. 이 5일짜리 그 딱 한 팩으로 식품이 들어있는 그 한 세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2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끼에 5만 원, 아니 한 끼가 아니지, 하루에 5만 원 꼴인 거예요. 좀 많이 비싸죠. 그래서 그 우리같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결국은 조금 효과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겠지만은 셀프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제가 구매를 해보고 먹어본 다음에 그런 경험, 어떻게 체험 그런 거를 한번 유튜브로 통해서 공유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앞서 지금까지는 롱고 박사의 얘기였고, 이제는 제 얘기를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하는 롱고 박사의 관점이랑, 그 다음에 방탄 다이어트, 뭐 저탄고지, 그런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관점이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딱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둘의 입장이 완전히 상충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단식이 건강에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도 케토시스고, 그리고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당연히 다 케토시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중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데이브 아스프리도 자기 그 방탄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예 단백질을 먹지 않은 날을 설정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탄고지니까 적게 섭취하라고 권하는 반면, 롱고 박사는 좋은 탄수화물을 좀 더 풍부하게 섭취하라고 권해요. 좋은 지방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다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도대체 그러면 어느 게 좋은 지방이냐, 여기에 좀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MCT 오일이 좋은 지방이라는 데는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롱고 박사는 동물성 지방은 좋지 않다는 편인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버터나 이런 동물성 지방이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좋은 지방에 대한 롱고 박사의 견해는 아무래도 이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영양학적 연구에 기반한 편이에요. 반면에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거는 이 최근에 조금 인기를 얻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쪽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러면은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그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 새로운 그 지방에 대한, 동물성 지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더 힘을 얻어서 기존의 영양학 관점을 뒤엎을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은 근데 이런저렇게 해보니까 역시 옛말이 옳았다,
이 동물성 지방은 좋지 않다. 이거로 날 것인가? 이거는 좀 더 앞으로 학계에서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롱고 박사가 수행한 연구에서 정말 그 건강, 수명 이런 거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은 동물성 지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백질이에요. 그것도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롱고 박사가 자주 인용하는 연구에서 보듯이 고단백이랑 고지방 이렇게 하는 식단은 확실히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단백질은 줄이고 지방은 뭐 한 버터 정도 그런 우리가 그 키토제닉 쪽에서도 좋다고 하는 그런 고지방을 유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극도로 유의를 하면서 방탄커피랑 다른 그런 좋은 지방들을 섭취를 하면은 이 방탄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좋은 점과 또 롱고 박사가 많은 연구로 입증한 그런 다이어트, 장수 다이어트의 좋은 점을 이게 다 한꺼번에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방탄커피를 활용한 단식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는 방커만 마시면서 이틀 금식을 해봤고요. 이틀 금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달에는 한번 이제 방커만 마시면서 사흘 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나서 그 결과 또 유튜브에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 구독, 그 알림 종 눌러주는 것도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고 살도 빠집니다. 아시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